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각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면은 사실 선거 앞두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선거 끝나면 이렇게 저렇게 되고 개각도 있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나 여권은 원래 말을 되게 아끼거든요. 그렇죠.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없다. 예.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가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요. 자, 27일 유럽 순방 중에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에서 장관들에 대한 1년 평가를 했다. 개각 규모가 클 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몇 가지 현안의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제한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 쐐기도 박았습니다. 청와대랑 협의까지 했다. 네. 이건 개각을 거의 기정사실화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만약 하더라도 지방선거 후에 할 텐데 아주 일찍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나눠서 보면요. 때가 되긴 됐습니다. 다들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집권 1년 넘었으니까. 그렇죠. 청문회 전후로 낙마한 사람 제외하고는 장관들이 다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보입니다. 벌써. 예. 그리고 통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권이 전반적으로 인적 재배치를 할 수요도 생겨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이게 상례하고 다르죠. 맞아요. 제 기억에는 총리가 개각을 먼저 언급한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을까? 예. 일단 선거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거겠죠.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판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 그다음 또 짚어보자면은 정부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엇갈립니다. 지지율이 높아서 그렇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평가는 좋죠. 성과물도 나오니까. 근데 나머지 경제나 사회 부처는 그에 못 미치거든요. 뭐 집권 1년 차 때 여론조사 해보면 다 드러나죠. 그렇죠. 예. 경제는 뭐 누가 해도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다 치고 딴 데도 다 어렵습니다만은 환경, 여성, 법무 이런 데는 내외부 평가가 다 안 좋습니다. 교육 이런 쪽도 그렇죠. 국민 평가 안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다. 조치할 거다. 이런 신호를 선제적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 싶고 하나 더. 나 실세 총리다. 이낙연 그렇죠. 실세 총리. 총리가 힘 없으면 이런 이야기 못하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뭐 안보나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총리가 책임지고 가겠다. 이런 뜻이 좀 깔려 있다고 봐요. 네. 일부에 이제 자기 정치도 조금 포함된 거라는 거죠.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가 될 텐데 벌써 보름 정도 남겨놓고 총리가 개각을 턱턱 언급할 수 있는 나 이 정도야. 그렇죠. 아하. 이게 약한 총리가 되면은 여권에는 당장 이야기 나옵니다. 누구 마음대로 개각 이야기 꺼내냐. 근데 아무 말 없잖아요, 지금. 게다가 청와대랑 협의도 끝났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부처가 거론돼요, 주로? 이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 능력. 미세먼지, 재활용 쓰레기 봉투, 이제 재활용 쓰레기 제대로 대처 못했다는 평가가 높은 환경부. 네, 미투 파문 속에서 존재감 없었던 여성부. 그리고 오락가락하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무리를 빚었던 법무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시 등이 교육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교육부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됩니다. 업무 평가의 부분에서는요. 또 설화가 몇 번 있었던 국방부는 근데 이 외교 안보 라인은 약간 다르게 거긴 팀워크가 또 있어야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업무하고도 물론 연동되지만은 정무적 판단이에요. 예. 예컨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전 장관 전남지사 출마로 공석입니다. 거긴 일단 채워야죠. 오래됐어요. 여기 일단 채워야죠. 네. 그리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나 김영춘 해수부 장관 평가는 나쁘지 않은데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아하. 이때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은 빠질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만약 전당대회에 도전한다면 도전 안 하더라도 네. 적당한 이제 시점이 그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예. 근데 이제 청와대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일하신 지 1년이 지난 만큼 여러 소회 가운데 하나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 총리가. 예. 이러면서도 또 국무총리실의 평가 순위대로 개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후임 후보군의 규모, 정책 연속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정무적 맥락에 대한 판단이겠죠. 네. 아마도.
그리고 개각이 만약 있다면 청와대 개편도 함께 거론되죠. 그렇습니다. 일단 인사 요인이 있어요. 선거 출마로 해가지고 비서관 몇 자리가 공석이 돼 있고 앞서 내각하고 비슷한 건데 경제 파트하고 사회 파트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일자리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되게 상징적인 자리인데 경제하고 사회 쪽에 좀 끼어 있는 형국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하긴 하죠. 예. 그리고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할 건데 항상 인사는 그래도 어렵습니다. 청문회 문제 같은 거, 검증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관련된 곳에는 열심히 사람들 리스트업하고 검증하고 있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겠죠, 네. 이미. 근데 아무튼 주목되는 건 총리가 이렇게 일찍 개각을 언급한 거. 이건 좀 주목되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